자, 이번 시간 진도는 챕터 3 NP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린 본 교재가 전체 챕터가 6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챕터 1과 챕터 2를 통해서 BP, 즉 동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죠. 챕터 1에서는 기본 동사, 즉 동사 종류라든지 또 아니면 동사 시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동사 수일치와 화법의 문제, 화법에 관한 문제가 챕터 1에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챕터 2에서는 동사 2, 즉 수동태 작성에 관한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조동사의 문제, 그리고 문장 표현법, 물론 이제 문장 표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 자, 이 내용들이 정리돼서 이미 이제 동사편에 관한 문법은 전부 정리가 된 셈이죠. 이제 챕터 3에 챕터 3, 자, 이 부분에 NP가 나왔죠. 즉 명사 부위가 나는데 이 명사 부분에서는 뭘 배워야 돼요? 명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사. 근데 요즘은 한정사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관사와 한정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명사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언급할 이 NP에서는 명사, 관사와 한정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명사니 관사니 대명사편은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봐도 문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게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문법량은 굉장히 많고 또 이거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시험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물론 아예 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 집어서 이거 중요한 거다, 그거만 잘 공부를 해두시면 이제 정리가 잘 된 거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챕터 3에 나오는 NP 부분에서 명사. 자, 교재는 레슨 7이 되겠죠. 명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 그럼 명사에 관한 내용, 자, 교재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보자. 교재 169페이지가 되겠죠. 물론 명사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또는 추상 개념을 지칭하는 말인데 단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단어들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다시 말하면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또 전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명사는 뭘 주의해야 될까? 명사편에서는 뭘 배우게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그때 명사편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첫째, 명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사의 복수형에 관한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명사의 격 중에서 물론 소유격이죠. 소유격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기타 사항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여러분 명사편 하면 명사의 종류, 명사의 복수형, 명사의 소유격,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명사의 종류를 교재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자, 명사의 종류를 나눌 때 물론 이 분류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존 용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웠죠. 명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보통 명사, 두 번째, 추상 명사, 세 번째, 물질 명사, 네 번째, 고유 명사, 다섯 번째, 집합 명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사를 5가지를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근데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 안 하고 현대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명사 나왔을 때 그 명사의 분류 방법을 교재를 보시면 참고로 일반 명사와, 자, 이게 현대 분류 방법이에요. 고유 명사가 있다, 이렇게 분류한다 이 말이죠. 명사는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있다 라고 분류하고, 그리고 일반 명사를 분류할 때는 일반 명사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가 있다,
명사에 있다라고 분류하게 되겠어요. 명사에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 있다. 근데 이 가산명사를 보니까 구체적 형태를 갖춘 명사, 구체적 명사와 추상 개념의 추상적 명사도 가산명사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엔 추상명사 하면 물질명사처럼 불가산명사로 취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추상명사에서도 가산명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노력들 effort에 s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추상적 명사는 무조건 불가산 명사 아니라 가산 명사에도 구체적 명사, 추상적 명사가 있다. 불가산 명사도 물론 구체적 형태를 가진 명사가 있고 아니면 추상 개념의 명사도 있고 자,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일반 명사, 고유 명사로 나누고 일반 명사를 가산과 불가산 나눌 때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 역시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이걸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명사를 보고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이걸 구별하는데 자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자 명사의 종류에는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있고 물론 고유 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가산 명사로 취급을 하겠죠. 거기에 코리아, 에이시아, 차이나, 런던, 부산 이런 것들이 고유 명사다. 그럼 일반 명사는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있는데 가산 명사 중에 구체적 명사, 즉 다시 말하면 보통 명사나 집합 명사는 형태가 나타났죠. 가산 명사 중에. 자 그렇지만 추상 명사 중에 일부는 가산 명사다 이 말이죠.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어려움, 어려움들 이렇게 쓸 수 있죠. 노력들 또 마찬가지로 문제들, 프로블럼 또 언급, 리마크가 언급이에요. 언급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가산 명사로 취급하게 된다. 그걸 주의해서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불가산 명사는 구체적 형태를 가진 불가산 명사는 물질이겠죠. 물질 명사는 개수를 세지 않는 거죠. 근데 물론 추상 명사의 대부분은 다 불가산 명사로 봐야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산 명사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분류 방법은 참고해서 기억을 하고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아는 거 아니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명사를 보면 이게 가산이냐, 불가산 명사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가산 명사의 특징과 불가산 명사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교재를 보세요. 가산 명사의 일반적 특징이 뭘까? 물론 가산 명사는 무슨 명사라 그랬죠? 주로 보통 명사나 집합체 이름 또 아니면 추상적 명사의 일부 등이 가산 명사인데 가산 명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1번 가산 명사는 복수꼴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복수꼴이 존재한다. 나는 3권의 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 books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I have 3 books in the ba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 나는 내 손에 약간의 사탕이 있다. I have some candies. 캔디를 candies라고 써서 사탕들이라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많은 노력을 했다. He made many efforts. 이때는 effort가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할 때 much efforts가 아니라 many efforts임을 주의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노력하다 하면 make effort라고 써요. make an effort. 그럼 많은 노력을 하다 할 땐 make many efforts. 이런 구조를 꼭 기억해 두셔서 그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어쨌든 가산 명사는 뭐가 있다? 복수꼴이 존재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서 가산 명사는 단수꼴로 쓰일 때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되면 덜을 붙여야 되겠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부정관사를 꼭 붙여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돌고래가 할 때는 그냥 날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날핀 부정관사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고래는 알려졌다. 인간만큼 영리한 것으로 하면 A dolphin is known as clever as man 이렇게 썼죠. 그 다음 여우가 그 사자 동굴 밖에 서 있다. 그럼 여우가 해서도 fox만 쓰는 게 아니라 a fox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a fox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여우가 그 사자 동굴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되죠. 또 she put on a nice bag on the left 그저는 왼쪽에 멋진 가방을
메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가산명사는 단수꼴로 쓰일 때 일단 지종이 안 되면 부정관사를 붙여주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 3번. 가산명사는 수적 수식사를 동반한다. 당연하죠. 색연필 표시해서. 그럼 가산명사의 일반적 특징 세 가지가 뭐죠? 가산명사는 복수꼴이 있다. 가산명사는 단수로 쓰일 때 지정되지 않으면 부정관사를 붙인다. 세 번째, 가산명사는 수적 수식사. 예를 들면 one, two, three, many, few, a few, a number of 이런 걸 붙이게 된다. 그럼 많은 애완동물들을 하면 many pairs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애완동물들이 deserted every year 매년 버려지고 있다. 미연이는 한 명의 여동생과 두 명의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two brothers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I have a few problems now. 나는 지금 몇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럴 때 문제점 이걸 가산명사로 보니까 a few problems로 쓰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산명사의 일반적 특징을 봤어요. 그 다음 2번 가산명사의 주의할 형태. 그래서 1번 종족 전체는 어떻게 쓸까? 이건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가산명사를 배우고 있고 가산명사의 일반적 특징을 봤어요. 일반적 특징은 세 가지 꼴이 있다. 그래서 복수꼴이 존재한다. 또 단독으로 쓸 때 부정관사 동반한다. 관사 동반한다. 수적 수식사 붙인다. 수식사가 첨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가산명사의 이제 주의할 형태에서 주의사항 중에서 첫째, 종족 전체를 표시하는 방법. 전체의 표시법은 어떻게 할까? 이것을 옛날에는 대피단수다 이렇게 했는데 종족 전체의 표시법이죠. 쉽게 말해서 걔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걔는 충실하다. 뭐 말은 또 유용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쓸까? 먼저는 부정관사를 쓰고 단수 보통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정관사를 붙여서 단수 보통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관사를 안 붙이고 복수 명사를 쓰면 종족 전체가 표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부정관사를 써서 단수 명사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하면 a dog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물론 the dog 해도 되고 dogs라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종족의 전체는 관사를 첨가해서 단수를 쓰든지 관사를 안 붙이고 복수를 쓴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럼 아까 돌고래는 할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a dolphin, the dolphin, dolphins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자, 종족 전체를 표시할 때는 분명히 관사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 man과 woman이 일반적 개념을 나타낼 때 man과 woman이 일반적 개념을 나타낼 때 그게 무슨 말이냐? man이 남자나 아니면 사람 또 woman이 여자 이런 일반적 개념을 나타낼 때는 절대 관사를 첨가하지 않고 그냥 단수 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야 종족의 전체가 된다 이 말이죠. 종족의 전체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왜 man과 woman은 관사를 안 붙일까? 이렇게 되죠.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종족 전체를 표시하는 것은 부정관사를 붙여서 단수명사를 쓰거나 정관사를 붙여서 단수명사를 쓰거나 관사 없이 복수명사를 쓸 수 있다. 근데 노트 부분에 보면 man과 woman은 종족 전체를 표시할 때 관사 안 쓴다. 그럼 왜 man과 woman은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 관사를 안 쓸까? 만일 어맨을 쓰면 이게 뭘까? 이 어맨은 종족 전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한 남자가 아니면 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또 woman 이렇게 써도 한 여자가 라는 개념이 된다 이 말이죠. 한 여자가 이렇게 되지 남자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것은 man과 woman은 뭐가 아니라고요? 단어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본 내용이죠. man과 woman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 관사를 안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단어가 아니라 그럼 뭐냐? 상징어다. 상징어기 때문에 관사를 안 붙인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개니, 말이니, 양이니 이런 모든 단어는 단어로 존재를 하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쓴 man, 이것은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정상적인 표현 방법은 뭐라고 써야 돼요? 영어 표현은 human being, human existence 아니면 human creature, 이게 비로소 인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말이죠? 흙으로 흙이 존재, 즉 흙에 사는 존재, 흙으로 만든 것,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써야 인간이 비로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단어가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줄여서 man만 써서 인간이요 남자라고 쓰는 거예요. 인간이요 남자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먼은 뭘까? 우먼은 사실은 man 앞에다가 자궁이라는 아기를 낳는다는 um을 붙인 거예요. 우먼을 줄여서 우먼 이렇게 쓴 거죠. 자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an과 woman은 단어가 아니니까 따라서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는 관사를 안 붙인다. 상징어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보통 명사의 추상적 의미. 보통 명사인데 추상 개념을 나타낼 때가 있다. 이것은 참고해서 역시 기억할 내용이죠. 자, 보통 명사 앞에 더를 붙이면 당연히 그를 붙이면 그 책, 그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것이 추상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그럼 추상적 의미를 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문맥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일일이 연습할 필요는 없겠죠. 자, 해석해보면 She felt the mother rise in her heart. 그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더 마더가 솟고 있는 것을, 더 마더는 모성애가 솟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때 모성애가 된다 이 말이죠. 또는 democracy has always been kept. 민주주의는 늘 지켜져 왔다. by the pen. 펜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필의 힘으로. 이런 개념이죠. the pen. 또 마찬가지로 they have the feeling of the brother to their neighbors. 그들은 그들의 이웃 사람을 향한 the brother가 느낌을 갖게 됐다. 그럼 the brother의 느낌이 뭐예요? 형제를 느꼈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보통 명사 앞에 더를 붙인 것이 추상적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알리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제는 가산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족 전체 표시법이라든지 또는 더 보통 명사가 추상 개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문제 없는데 여기에 세 번째 내용이 불가산 취급이 되는 보통 명사들이 돼요. 불가산 취급이 되는 보통 명사들. 보통 명사는 가산 명사로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이 보통 명사들은 불가산 취급이 된다. 어떤 거예요? 단위가 일정치 않은 것. 않을 때. 아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죠. 단위가 일정치 않은 것. 단위가 일정치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 그럼 돈은 보통 명사죠. 근데 이 돈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돈을 셀 수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없어서 못 셀 뿐이지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센다.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만일 돈을 셀 수 있는 것이라면 1,000원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또 1,000개일 수도 있겠고 단위가 일정찮아요. 따라서 같은 단위는 셀 수가 있겠죠. 만일 1,000원짜리 지폐 그럼 한 장, 두 장 셀 수 있어요. 또 500원짜리 동전 1개, 2개 셀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돈 이 자체는 셀 수가 없다. 아시겠죠? 단위가 일정치 않아서. 따라서 많은 돈이라고 쓸 때 many man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much man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이거는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없으니까 many는 절대 쓸 수 있는 말에만 쓰니까 틀린다. much money. 양적 개념을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일정치 않아서 역시 보통 명사지만 불가산 명사 취급을 하는 내용 171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걸 먼저 영어로 기억하지 말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돼요. 돈이나 과일. 그럼 과일 셀 수 있냐 없냐? 그럼 과일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에 가서 만일 참외라든지 사과라든지 하면 개수로 파는 거 충분히 봤다 이 말이죠. 그럼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은 크기는 셀 수가 있지만 만일 수박과 딸기를 가지고 과일 2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단위가 달라서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우린 고래 한 마리와 새우 한 마리를 물고기 2마리라고 할 수 있을까? 단위가 다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위가 일정치 않은 것은 셀 수 없는 거로 본다. 그래서 돈, 과일, 물고기, 머리카락, 돌, 가구, 고증, 의복, 또 기계 또는 매개지, 짐, 화물, 익히면 장비, 캐시, 현금, 게임이라든지 주얼리, 보석, 스테이셔너리, 문방구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은 단위가 일정치 않아서 셀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건 별 표시와 색연필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There is much money in the suitcase. 그 옷가방에 많은 돈이 있다. We should change. 우린 바꿔야 한다. 약간의 가구를 할 때 가구는 셀 수가 없으니까 a little를 붙인 거죠. A little furniture. This spring 이번 봄에. They need. 그들은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할 때 many equipment이 아니라 much equipment을 써야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불가산 명사 취급이 되는 가산 명사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명사라도 개별적 의미를 나타낼 땐 쓸 수 있겠죠. 머리카락 2개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사과 몇 개 이런 건 쓸 수가 있다는 것 참고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산 명사의 기본적 특징과 가산 명사의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불가산 명사를 생각해 보자. 불가산 명사의 특징이 뭐냐? 일반적 특징 뭐예요? 이건 셀 수가 없다. 따라서 1번 불가산 명사는 복수꼴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색연필 표시해서요. 그러면 They have much hope in their mind. 그들은 마음속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많은 희망이 many가 아니라 much hope를 쓴 것을 알 수 있죠. There is little food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는 음식이 거의 없다. 그럴 때 음식은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Due to dense fog. 짙은 안개 때문에. 안개도 역시 불가산 명사니까 쓸 수 없다. We couldn't drive well. 우리는 운전을 잘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의 가장 기본 특징은 복수꼴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불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때 지정되지 않을 때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아도 관사 없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만일 공기는 할 때 그냥 air라고 쓰는 거지 on air라고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기는 is essential, 본질이다. 또 all the creature, 모든 생명체에게. 또 거기에 희망은 하면 hope만 쓰면 그대로 정리가 되죠. Hope makes people go. 희망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and adversity, 역경은 이것도 역시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놔둔 거죠. Try stand,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deep silence, 깊은 침묵이 이것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관사를 안 붙였죠. 그래서 깊은 침묵이 fell down, 흘렀다. among the members, 멤버들 사이에. 이렇게 해서 불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때 부정관사 안 붙인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가산 명사는 수적 수식사가 아니라 뭐예요? 양적 수식사를 붙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few나 a few를 붙이는 게 아니라 little이나 a little를 붙여야 되고 many를 쓰는 게 아니라 much를 써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a number of를 쓰는 게 아니라 a quantity of, an amount of를 붙일 수 있다. 이것이 양적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a quantity of material, 많은 재료가 was needed, 필요했다. to make the food, 그 음식을 만드는데 그래서 a quantity of 역시 불가산 명사에 부는 말 또는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주머니에 we had much snow, 눈도 역시 쓸 수 없으니까 우린 작년에 많은 눈을 가졌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불가산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 역시 불가산 명사의 셈의 단위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불가산 명사는 그 자체를 셀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가지고 커피 하나를 one coffee, 커피들을 two coffees 이렇게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커피 한 잔 할 때는 a cup of coffee 이렇게 쓰겠죠. 근데 우린 이런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자, 옛날에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과연 뭘 쓰느냐 하는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낸 거죠? 왜냐하면 커피는 뭘 세냐? 그럼 물론 커피는 컵에다 이렇게 쓰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물은 그레스다 이렇게 이제 답을 요구하겠죠. 근데 커피를 꼭 컵에다 마셔야 되는 건 아니죠. 커피를 그레스에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사발에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발 커피 먹어본 사람 맛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 한 사발 해도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커피를 또 박스로 가지고 커피 한 박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트럭 장사들은 커피 한 트럭 두 트럭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커피의 단위가 뭐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단지 커피 한 잔을 말할 때 a cup of coffee 이렇게 쓰는 거지 one cup이라고 쓰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 단위를 기계적으로 막 암기하는데 절대로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물도 예를 들어서 한 잔 두 잔 할 때 그래 쓰지. 만일 어떤 가뭄 지역에 소방서에서 물을 갖다 준다 그래서 한 잔 두 잔 갖다 주면 큰일 나겠죠. 이때는 1톤, 2톤 줘야 되고 한 트럭, 두 트럭 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 단위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컵을 쓰고 물 한 잔은 그레스를 쓰고 빵 한 덩어리 로프를 쓰고 물론 작은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볍게 얇게 썰면 슬라이스가 될 것이고 또 옥수수 한 이삭 할 때는 on 이어럽을 쓰고 또는 쇠고기 한 파운드 할 때 파운드 비 또는 비누 한 장 두 장 할 때 케이크를 쓴다든지 치약 한 통은 튜브를 쓴다든지 또는 분필 한 절 할 때 피스를 쓰고 밀가루 한 포대 할 때 맥을 쓰고 자 그런데 거기에 스푼풀과 버킷풀에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뭐냐면 설탕이나 아니면 거기에 물 한 양동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그릇의 단위, 용기의 단위라 하죠. 즉 스푼이라든지 또 베스킷이라든지 바구니 또 버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득 채워서를 쓰는 게 기본 단위예요. 설탕 2스푼을 2스푼스 of 수고라고 쓰기보다는 2스푼풀 s를 붙여요. 풀은 가득 채워서를 말하죠. of 수고라고 쓴다 이 말이죠. 따라서 a bucketful of water 이러한 풀을 붙이는 것들을 주의해서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한 번에 천둥소리 크래시 볼트 또는 한 번에 번개 프레시 또는 한마디 충고 특히 추상명사 나왔을 때 이 피스를 쓰는 건 중요하죠. 한마디 충고는 a piece of advice고 한마디의 뉴스는 a piece of news고 한마디의 정보는 a piece of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한마디 이런 추상명사는 a piece of를 쓰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여러 번의 절도권 several cases 또 일반적으로 한 번의 행운 a stroke 등등을 쓰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단위를 붙여서 우린 불가산 명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 173페이지의 메뉴에 이걸 볼 수 있죠. 나는 필요하다. 종이 5장이 그럼 종이 한 장, 두 장 할 때는 sheet을 붙이니까 5 sheets of paper라고 쓰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는 커피에 설탕 2스푼을 넣는다. I put 2spoonfuls of sugar in the coffee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참고 보시면요. 그릇 용기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가득 채워서는 full을 붙이는데 이게 훨씬 더 근접한 표현이 된다 해서 우리는 스푼풀, 바스켓풀, 버킷풀, 디시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물론 구어체에서는 불가산 명사를 그냥 거기다가 직접 수적 수식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커피 2잔 주세요 하는 것을 2 cups of coffee라고 안 쓰고 2 copies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문법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불가산 명사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산 명사의 셈의 단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불가산 명사의 특수 형태에서 불가산 명사의 특수 형태에서 이제 고유명사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가사 명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어차피 고유명사. 그럼 늘 첫자를 뭐로 쓰는 게 특색이에요? 대문자로 쓰는 특색이 있더라. 쓴다. 자, 이런 특색이 있다 이 말이죠. 고유명사는 늘 첫자를 대문자로 쓴다. 물론 우리가 자연사의 고유명사는 이제 뒤에서 관사편에서 건 자세히 배우니까요. 그때 참고해서 기억을 하고 언제든 문장 중간에서도 첫자를 대문자로 쓰는 게 특징이다. 그럼 이 고유명사 중에서 우린 국민 전체는 뭐라고 쓸까?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은 뭐라고 쓸까? 하는 문제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 여러분들이 익히 하니까 색연필 표시를 보자. 자, 거기 노트 부분에 있죠? 국민 전체를 표시할 때는 더 국민의 S를 붙이게 되죠. 더 국민의 S를 붙인다. 그런데 어미, 치처럼은 스즈, 쉬지, 취지를 말한다 그랬죠? 이럴 때는 S를 안 붙이고도 복수가 되는 거죠. 자, 국민은 복수겠죠? 그래서 더 국민의 S를 붙이는데 치처럼은 더 치처럼으로 끝나면 S 안 붙이고도 복수다.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을 영어로 쓰면 더 코리언즈라고 쓰면 돼요. 미국 사람들은 the Americans. 근데 영국 사람들을 영어로 쓰려면 the English라고 안 쓴다 말이죠. the English 하고도 영국 사람들이다. 또 일본 사람들, 또 Japanese로 끝났으니까 또 중국 사람들, 또 Chinese S 안 붙이고도 복수 취급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표시할 때 더 국민의 S를 붙여서 복수가 되지만 치차름으로 끝났을 때는 S 안 붙이고도 복수 취급이다. 그 다음 국민의 한 사람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국민의 한 사람에 관사를 붙일까 안 붙일까? 그럴 때 국민의 한 사람 역시 고유명사니까 관사를 안 붙여. 나는 한국 사람이다. 어떻게 하죠? I am Korean 이렇게 쓰면 되죠. 너는 미국인이다. You are American. 옛날엔 I'm a Korean 이렇게 했는데 어를 안 붙이는 거예요. I'm Korean.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I'm from Korea라고 쓸 수 있죠. I'm from Korea. 한국 출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You are from America. 너는 미국 출신이다. 라고 해서 국민 전체와 국민 한 사람 표현법에 관한 고유명사의 표기법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 불가사 명사의 특수 형태에서 두 번째 문제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추상 명사의 전성에 관해서 나왔죠. 추상 명사가 다른 명사로 바뀌는 경우다 하는 건데,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첫째, 올 플러스 추상 명사. 자, 이 구조야. 올 플러스 추상 명사는 추상 명사에다 itself를 붙인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very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죠. 자, 올 추상 명사는 추상 명사 itself가 되고 이것은 very 형용사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그런 매우 친절하다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He is all kindness. 또 아니면 his kindness itself. 그런 친절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이 말은 his very kind와 같은 말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추상명사의 전성에서 올 추상명사는 매우 무엇 아니고 추상명사 itself와 같은 말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슷한 꼴이 있어요. 참고로 올 복수명사를 써도 very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올 복수명사를 써도 very 형용사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의 화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결국 very 형용사의 뜻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의 화신 이렇게 해도 결국 매우 무엇하다는 뜻이고, 올 복수명사를 써도 very 형용사다. 그럼 교재를 보시면요, 자, 거기에 밑에 참고 보면 무엇의 화신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The image of, the picture of. 가장 많이는 picture of을 쓰죠. 원래 화신은 the incarnation 이런 단어죠. the incarnation of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매우 무엇하는 의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Tom is the image of kindness 하면 탐은 친절의 화신이다. 이 말은 뭐예요? 탐은 매우 친절하다. 이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또 멸이는 질투의 화신이다.
그럼 매우 질투한다는 말을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2번 올 복수명사도 매우 무엇하는 뜻이 되죠. She is all 여자면 그것은 모든 기다가 아니라 매우 조심한다, 주의한다. 또 She is all thumbs 하면 그것은 모든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에요. 따라서 솜씨가 없다는 말을 all thumbs, She is very clumsy라고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all 추상명사가 추상명사 itself와 같으며 very 형용사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추상명사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전치사에 추상명사를 붙인 뭘까?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 물론 이것은 대개 부사 역할을 하게 되죠. 부사 역할이다. 물론 오부 전사 중에 오부 추상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형용사 역할이다. 근데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표시해 가면서 정리해 보죠. 자,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역할인데 거기에 박스에 있듯이 by accident. 그럼 이때 우연히 이란 말이죠. accidentally. 또 by luck. 이건 운 좋게. by intention. 이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intention이가 돼요. in confidence. 그러면 거기에 은밀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in delight. 그럼 기쁘게도 in haste 서둘러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in confidence의 경우에요. in confidence는 confidential에서 은밀하게가 되지만 밑에서 두 번째 고지를 해보세요. with confidence 이게 더 많이 써요. with confidence는 자신 있게 확신하게 이렇게 되는데 in confidence는 자신 있게가 아니라 은밀하게다는 것을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거기에는 on occasion 이건 때때로 또 옆에는 on purpose 하면 고의로 또는 with ease 하면 쉽게 with ease 하면 쉽게죠. 근데 만일 자, with ease 하면 쉽게라고 번역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at ease는 뭘까요? at ease는 거기다 적어두세요. 편안한이라는 뜻이 돼요. 이건 형용사다. comfortable의 의미를 갖게 되죠. at ease는 편안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사 추상명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비슷한 꼴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역할이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어빌로리 하면 에이블의 뜻이고 유스 하면 유스풀의 뜻이죠. 업노 유스는 쓸모없는 유스리스가 되고요. of consequence 이 of consequence도 consequence는 결과도 되지만 중요성도 돼요. 그래서 of consequence 하면 중요한 또 밑에는 of significance에도 중요한 이런 개념이죠. of importance에도 역시 중요한 이렇게 돼요. of sense는 분별력 있는 of no value는 값어치 없는 이런 식으로 of 플러스 추상명사 형용사다. 이런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지만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D번 to one's 감정명사 to one's 감정명사. 자, 이것은 무엇 하게도 하는 감정의 결과예요. to one's 감정명사 감정의 결과를 나타내서 자, 그냥 해석만 해두시면 돼요. to one's amazement 놀랍게도 이렇게 되죠. to one's amazement 놀랍게도 to one's astonishment 역시 놀랍게도 to one's content 만족하게도 to one's delight 기쁘게도 to one's joy 역시 즐겁게 기쁘게도 to one's sorrow 하면 슬프게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to one's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to one's embarrassingment 당황스럽게도 to one's pleasure 즐겁게도 to one's surprise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to one's 감정 표현은 무엇 하게도라는 감정적 표현이 되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추상명사의 여러 가지 변형꼴을 생각해 봤어요. 자, 다음 맨 밑에 불가산 명사가 원래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의 기본 특징이 뭐죠? 복수꼴이 없다,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불가산 명사라도 구체적 행위 이거는 참고사항이죠.
참고로 불가산 명사라도 구체적으로 뭐 행위나 행위자나 아니면 형태, 뭐 종류, 제품, 작품, 어째 이렇게 나타나고 싶다. 이런 걸 나타나고 싶으면 뭐니까 가능해요? 복수꼴이나 부정관사 첨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거를 문법 원칙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쓰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야지 불가산 명사를 무조건 행위를 나타낸다 해서 다 복수꼴을 쓰거나 부정관사를 첨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에 따라서 이해사항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해문 I want to meet Mr. Johnson.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존슨 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꼴이죠. There are three Marys. Mary는 고유명사인데 Marys에 s를 붙였어요. 우리 학급에는 Mary가 3명 있다. 이런 말이죠. Three Marys. 이렇게 해서 복수꼴을 쓴 걸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페이지를 옮겨서 This picture is a Picasso. 그럼 이 그림은 피카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의 피카소가 뭐예요? 피카소의 작품 중 하나다. She is such a beauty. 그것은 그런 미인이다. 따라서 beauty는 미를 소유한 사람 이런 개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He showed me many kindness. 그는 나에게 많은 친절을 보여주었다. 이때 이 친절은 친절한 행위를 말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They sell various wines at the store. 그 가게는 여러 가지 와인을 팔고 있다면 술의 종류를 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복수꼴이 되거나 부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구체성,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나 행위자 또 어떤 형태, 물질, 즉 종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명사편의 처음 중요한 사항, 이제 명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그 중에서도 가산명사 그리고 가산명사의 특징과 주의할 형태, 또 불가산명사의 특징과 주의할 형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강조해서 중요한 사항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기억을 하시고 전부 다 암기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명사편 두 번째 중요사항이 뭐예요? 자, 교재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 관한 문제. 자, 명사의 복수형이다. 그러면 명사의 복수형, 첫째, 복수형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 복수형 형태와 복수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되겠죠. 그럼 복수형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일반적 형태. 일반적 형태. 이걸 옛날엔 규칙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했죠. 어쨌든 복수형 형태, 일반적인 형태와 그 다음 또 예외적 형태가 있겠죠. 두 번째는 예외적 형태. 이걸 뭐 불규칙 변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그럼 복수형 형태, 일반적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서 복수가 될까? 그럼 우리말은 복수형을 어떻게 써요? 일반적으로 들자를 붙이잖아요. 책들, 나무들, 사람들 이런 들자를 붙이겠죠? 그럼 영어는 어떻게 쓸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인 명사에다 뭘 붙여야 돼요? 들자를 붙여야 돼요. 들을 붙여야 된다. 그럼 영어는 들자를 뭘 붙이냐? s가 들이에요. 그죠? s를 붙인다. 그럼 s를 붙이면 되죠? 북에 북스를, 디스크에 디스크스를, 애플에 애플즈를, 오렌지에 오렌지스를, 또 펜슬에 s를, 퍼즐에 s를, 윈도우에 s를 이렇게 붙이겠죠. 근데 철자를 붙이다 보니까 단어가 치차로 으로 끝났어요. 그럼 치차로 끝나면 s만 붙이면 단어가 안 되겠죠. 버스에다 ss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es를 붙인다. 또 3번 자음 y 때는 is를 쓴다. 또 그리고 모음 y 때나 고유명사는 그냥 s만 붙인다. 또 4번 o로 끝난다는 es를 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는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하는데,
자, 그 4번을 한번 정리해보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s를 붙이는데 어떤 때는 es를 붙이거나 is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5로 끝났을 때, 5 때 일반적으로는 es를 붙이는 거야. es를 붙인다. 단어가 5로 끝나면. 근데 단 여기에 모음 5로 끝나거나 아니면 생략형 단어는 단어 때는 s만 붙인다 이 말이죠. 모음 5로 끝났거나 생략형 단어에 s를 붙인다. 그럼 이 생략형 단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요즘 오토라고요. 그럼 오토는 원래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모빌이잖아요. 이걸 줄여서 오토스, s만 붙이네 말이죠. 오토모빌스 이렇게요. 또 사진도 포토그래프인데 포토스 이렇게 쓴다든지. 근데 피아노도 원래는 생략형 글자예요. 피아노가 피아노 포르테를 줄여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에 s를 붙일 때는 피아노스라고 s만 붙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장모음 F나 LF는 VES가 되고, 그렇지만 F일 때 그냥 S만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 6번 문자, 숫자, 약자의 명사들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인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 다음 7번 복합명사의 복수는 세 가지가 있어서 둘 다 명사일 때는 뒤에만 S를 붙이고, 보이 서번트에 보이 서번스, 걸프렌드에 걸프렌즈 뒤에만 붙이죠. 명사가 하나 있을 때는 거기다 S를 붙여서 루콘, 루커전 또는 마이 프로덕트, 마이 프로덕스. 명사가 없을 때는 맨 뒤에 붙여서 이렇게 되죠. 근데 노트 부분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즉 맨과 우먼이 있을 때 이게 성을 표시하면 반드시 복수로 써야 돼요. 즉 우먼 닥터라는 말은 여의사죠. 그러면 이 여의사를 복수로 쓰면 뭐가 되죠? 여의사들 이렇게 되겠죠. 즉 여의사들은 뭐죠? 여자면서 의사들이니까 영어로 쓸 때는 위민 닥터스라고 꼭 써라 이 말이죠. 또 맨워커 하면 남자 일꾼들, 남자들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맨워커스라고 쓴다 하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하고요. 특히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 주의할 것은 페니의 복수형이에요. 페니. 페니는 원래 영국 돈의 단위지만 동전이라는 개념을 페니라고 쓰죠. 근데 페니의 복수형을 페니스다 하면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함부로 페니스 이렇게 올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페니의 복수형은 펜스가 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외국 가서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5페니를 뭐라고 써야 돼요? 5펜스라고 써라.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명사의 복수형의 일반적 형태는 s를 붙이는 꼴이고, 이 s를 붙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예외적 형태를 정리하도록 하죠.